라임의 전주인 김봉현이 국내에서 48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전자장비를 끊고 도망한 지, 잠적한 지 48일 만에 밀항이 아닌 국내에서 잡힌 겁니다. 라임 사태 핵심 전주 김봉현. 결심 공판 직전에 위치 추적 장치를 끊고 도주했죠. 주변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잠적했어요. 검거 전담팀을 검찰이 구성했고 50회 이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100여 명 이상의 통신 내용을 분석해서 도주 경로 CCTV를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 화성, 소재, 동탄 아파트에서 48일 만에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김봉현을 검거한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수사팀 차장검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15시 57분경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을 검거하여 서울 남부구치소로 방금 전 신병 인계하여 수감토록 하였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철야 잠복과 현장 탐문 수사 등을 병행하면서 여러 단서와 물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직접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남부지검 이 차장검사, 허정 차장검사의 이야기였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요거 수사 잘했어요. 특히 지금 완벽히 잠적해서 48일 동안 사실 수사검사들을 향해서 야, 밀항했다? 그거 못 잡는다 하고 법원을 향해서도 그걸 왜 그걸 계속 구속을 풀어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들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밀항 가능성이 있다라고 막 소문이 퍼져나갈 때 내실을 다한 거잖아요. 100여 명, 50여 채 압수수색하고 꾸준히 한 100여 명 철저히 계속 그 100여 명을 다 감시한 거예요. 김봉현 주변의 100여 명을 실시간으로 쫙 감시해가지고 연락이 있나 없나 해서 잠복하고 밤새고 뭐 햄버거 차 안에서 먹으면서 몰래 탐문조사하면서 그걸 특정해서 이 포위망을 좁혀온 거 아닙니까? 네. 수사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팔당대교 인근에서 사라졌는데 사실은 화성이 사실 서울시만큼 큰 동네예요. 네. 그리고 바다가 있는 동네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기 살잖아요. 네, 우리 동탄의 아들 전용기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밀항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화성을 택한 이유는 그쪽으로 가면 제부도 쪽으로 가면 충분히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데 아마 지금 그 밀항의 그 배가 섭외되는 동안 아마 그 아파트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평생 숨어 살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도주를 도와준 사람들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통신 기록까지 포함해서 아마 수사망을 좁혀갖고 그것이 정말 본인도 화들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수사를 아주 잘했네요. 동탄이 굉장히 넓다, 화성이. 네. 전민기 의원 사는 동네랑 가깝습니까? 동탄이 제가 사는 동네이긴 한데요. 동탄은 조금 떨어져 있고 사실 화성의 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방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충분히 그런 뭐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닷가도 있고 해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검거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이 수사검사들이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검거 당시 48일 붙잡을 당시 동탄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김봉현 검거 당시 검사가 체포 확인서에 사인하라. 볼펜을 건네자 후다닥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뛰어넘으려는 시도. 9층에서 뛰면요 죽어요. 그런 시도를 합니까? 붙잡으니까 욕설을 하면서 강하게 저항을 했다. 검찰 관계자. 탈출을 했던 건지 극단적 선택하려 했던 건지 아니면 쇼인지 알 수 없다. 본인도 잡힌 게 분했던 것 같다.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요거를 보면 김병현 비대위원님, 김봉현이 내가 붙잡히리라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때에 잠옷 차림이라고요? 무방비한 상태로 9층에서 아파트에 편하게 이렇게 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TV를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TV 보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검사들이 들이닥치니까 뭐야 욕하면서 괜히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저 소식 접했을 때
밀항했던 거 아니었어?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수사 잘했어요 이번에. 누워서 이렇게 TV 보면서 돌직구쇼에 나오는 모습들 보고 이제 뭐 밀항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편안하게 이 도피 생활을 즐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검찰이 저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수사에 대비해서 들이닥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저 김봉현 라임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김봉현에 대한 검거 검찰이 정말 잘했고 김봉현 하면 라임 사태를 통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 아직까지도 그 진실 규명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김봉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추가로 밝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저런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이든 뭔가 더 도주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야, 여기에 대해 보석으로 풀어졌던 법원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 분노가 다 사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난 일들에 대한 책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거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님. 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언제 잡습니까? 이렇게 잘 잡는데.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예. 이게 아무래도 이게 국내에 있는 거랑 해외에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뭐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아마 통신 추적이었을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거니까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될 거니까. 근데 해외에 있으면 이제 해외 통신사를 상대로 그런 걸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도피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찰이 어떤 해외 공조, 뭐 인터폴과의 공조 이런 부분 나름대로 꽤나 노하우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젠가는 잡혀서 송화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신 기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탐문이거든요. 탐문. 그렇죠. 취재와 수사가 닮은 마점이기도 한데 교차점이기도 한데 탐문입니다. 탐문.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 꾸준히 탐문하다 보면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김성태 전 회장의 이 대략적인 소재지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뭔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마 작전을 설립하고 있거나 네. 그런 중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